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쓰기 마지막 시간으로 자기소개서 4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자기소개서 쓸 시기죠. 마무리해야 할 시기인데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두들 힘내서 열심히 써가지고 원하는 학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항목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쓰래네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환경, 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네요. 자, 이 4번은요, 첫 번째 어떻게 쓰냐면은 왜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는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죠. 나는 대학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싶어요. 그런 것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0자 중에서 300자 정도는 이런 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이런 것을 80% 정도, 그러니까 2대 8 정도로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2, 그 다음에 노력한 과정, 이것을 80%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졸업 후 진로, 해당 학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전공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런 것이 뭔지 동기와 관련된 거겠죠. 자, 네 번째는 지원 동기는 학업 계획, 진로 계획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써야 합니다. 학업 계획하고 자기가 어디에 진출하겠다 이거하고 지원 동기하고 당연히 이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 교내외 활동에서 느낀 점을 언급하면서 지원 동기를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동기뿐 아니라 동기를 갖게 된 사례와 함께, 실례라고 써놨네요. 사례와 함께 제시할 것. 일곱 번째, 진로와의 관련성,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당 학과, 학교 간 연관성을 언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덟 번째는 해당 학교의 인재상, 교육 방향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걸 보고 자신에게 이 학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홉 번째, 지원한 학과의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극복 사례,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열 번째입니다. 관련 활동의 과정에서 느낀 점을 지원 동기와 연결하여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이 대학의 이러이러한 면이 자기 어떤 학생과 가치관이 잘 맞고 꿈과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라는 거죠. 자, 장래성이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목표 아래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죠. 사소해 보이는 생활 속의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할 때도 학문적 지식과 과학적 탐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관련 학과를 지원하게 됐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쓰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사항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질문사항을 줘도요, 여기에 맞춰서 쓰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보고 꼭 여기에 맞추어서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 환경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로 쓰라고 했네요.
자, 그러니까 동기와 노력한 과정을 쓰는 겁니다. 자, 동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보기 좋게 제가 여기 표시하겠습니다. 국어 시간부터 고3 때까지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는 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일반적으로 다 그냥 한국민의 정서는 뭐 한이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여기 빼먹었네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하게 된 것은 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학교 국어 시간부터 고3 때까지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는 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문학에도 한이 주 정서를 이루고 있다고 국어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시험을 봐야 하는 저는 그 말씀을 진리처럼 여기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따로 표시한 부분은요. 생각이에요. 생각. 사실 쓰고 생각 쓰고 사실 쓰고 생각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 같다는 의심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향가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문학에서 한의 정서는 자, 공무도화가 가시리, 아리랑, 진달래꽃으로 이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자, 공무도화가는 고조선 시대의 노래라고 고대 시가라고 전해지고 있죠. 가시리는 고려시대의 고려가요고, 아리랑은 조선시대의 민요고, 진달래꽃은 김소월의 뭐 현대 시라고 시죠. 이렇게 이어진다고 배웠어요. 공무도화가도 뭐 어떤 사람이 그 백수강부죠. 백수강부가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슬픔이 있고, 가시리에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뭐 날로는 어디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님과 헤어지는 그런 슬픔. 여기는 한이 좀 배어 있죠. 아리랑도 마찬가지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지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이 나서 님이 가지 못했으면 좋겠다. 님이 떠나는 거에 대한 어떤 한. 우리나라 사람은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이동이 없어요. 우리 기마민족이 아니고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각별한 어떤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그런 정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진달래꽃도 그렇죠. 진달래꽃도 님과 만약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러니까 아직 님이 떠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걱정하는 거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 하면서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죠. 이렇게 배웠는데 이 노래들은 고조선, 고려, 조선, 현대에 즐겼던 시가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1000년 동안 즐겨왔던,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라시대의 향가는 빠져 있습니다. 향가가 없네요. 고조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삼국시대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향가, 이 삼국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향가죠. 향가에는 한이 있는 노래가 없어요. 굳이 하나 뽑는다면 뭐 원가 정도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뭐 한이 있다 뭐 정도는 아니죠. 우리 역사에서 신라를 제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한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그 한의 정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고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고 조선 현대에도 있는데 신라 시대에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의심했다는 거죠. 저는 이 의심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배웠다면 제대로 배워서 후배들에게는 올바른 우리 문학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죠. 그 하버드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죠. 자, 다음은 노력한 과정이죠.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저의 한에 대한 의심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고1 때부터 이 의심을 풀기 위해 국어 시간 외에도 문학 교과서 작품 읽기, 이야기 한국문학사 등을 읽으며 우리 문학의 흐름과 갈래를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가 문학이 잘못됐네요. 문희기라고 돼 있네요. 아, 아니구나. 제대로 됐구나. 우리 시가 문학이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등으로 변천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가 문학이 이렇게 발전했죠.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뭐 가사 이렇게 변해왔죠. 이들 작품들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고대가요는 작품이 별로 없었기에 한을 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작품이 고대가요가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정읍사? 아니 해가? 요 정도죠. 그 외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을 논하기는 어려웠다. 자, 문제는 향가였습니다. 현존 향가 25수 중 한이 담긴 향가는 없었습니다. 14수가 14수가 삼국유사에 적혀있는 향가고요. 나머지 11수는 불교계의 향가로서 보현 십종 원왕가라는 것이 있죠. 이건 불교적인 노래니까 여기서 종교적인 그 향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론하기는 좀 맞지 않네요. 여기서는 경기체가나 고려가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작 한두 개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한으로 규정짓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향가 25수에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담긴 향가가 없다는 거죠. 또 고려시대의 귀족들이 즐겼던 경기체가, 그 다음에 민요에서 궁중음악으로 변한 고려가요에도 한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고작 한두 개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한으로 규정짓는 것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한이라고 하면은 10개 중에서 최소한 반 이상은 다 한의 정서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조선시대 기생들의 시조나 민요에서는 한의 정서가 종종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눈을 돌려 민중의 정서와 의식이 고스란히 담긴 판소리계 소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민중이 창작했고 민중이 즐겼기에 우리 민족의 정서를 찾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의 정서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려가요에도 없고, 고려가요에도 가실이나 청산별곡 요 정도에 있지 나머지는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제 기생들의 작품이나 민요 같은 곳에는 한의 정서가 종종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다른 데서는 별로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민중의 정서와 의식이 고스란히 담긴 판소리계 소설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판소리계 소설은 이제 춘향전, 심청전 이런 거죠. 이 작품들은 민중이 창작했고 민중이 즐겼기에 우리 민족의 정서를 찾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의 정서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흥부의 가난에 대한 흥부는 가난했죠. 그래서 한이 있죠. 그런데 그 흥부의 한이 풀렸어요. 나중에 부자가 됐죠. 춘향이도 변사또의 핍박으로 한을 품은 듯 했지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계 민중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판소리계 소설에도 한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한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다른 민족도 한의 감정이 있고 그것을 표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이라는 단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권 국가들에 대해 먼저 알아봤습니다. 한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보의 석홀이나 소식의 강성자처럼 중국 문학에도 충분히 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지배자의 학정에 시달리고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본 중국의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보는 이런 서민들의 모습을 시로 담아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한은 하층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버드 대학교 국어문학과에 가서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진짜 한인지 아닌지 밝혀보겠다. 그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지금 노력한 과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4번
자기소개서 4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4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쓰기를 여기서 마칠 건데요. 끝으로 학생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